동행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봤던 문제 중에서 33번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33번의 디귿번 한번 봅니다. 유리한 변경이기 때문에 원고도, 즉 청구인도 재결의 불복은 안 되긴 하는데 디귿번 보면 주어가 또 A시장이었죠. A시장이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것도 중요 쟁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알아두셔야겠어요. 자, 행정청이 어쨌든 일부 인용재결이죠. 인용재결에 대해서 불복이 가능하냐? 불복 가능성을 이게 사시에서 한번 나왔고 입법고시에서 한번 나왔어요. 판례부터 기억합니다. 판례는 부정이죠. 논거는 서로 내통한 게 신기하다. 내통신기. 자, 서로 내통한 게 신기하다. 집근 상급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미 일부 취소 또는 전부 취소 재결을 했는데 그것을 다툰 건 내부적 통제를 파기한다고 봤어요.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행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인용재결, 상급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인용재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내부적 통제를 파기한다. 그리고 재결은 보통 60일 내에 나오죠. 30일 연장은 가능하지만 신속한 권리구조에 반한다. 신속한 권리구조에 반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제기되면 보통 이제 2년 가까이 끌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기속력입니다. 기속력에 반한다. 사실 여기서 걸리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놈은 기속력 위반입니다. 심판법 49조에 있죠. 기속력에 반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수어를 유력설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유력설을 간단하게 언급만 해주면 분명히 추가 점수를 줄 거라고 봅니다. 유력설은요. 원칙은 부정하는 게 맞아. 판례처럼. 다수할 판례처럼. 왜? 중요한 놈은 기속력이죠. 법률의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49조 1항에. 근데 예외를 인정합니다. 유력설은. 그래서 입법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 학파에서. 예외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외는 처분청과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심위가 다른 법 주체 소속일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이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일 때. 이런 경우에는 불복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유력설을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법률의 규정은 기속력이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치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헌법 이념을 강조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불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이거 나중에 한번 적어줄까 싶긴 한데 여러분이 뭐 기록할 때 한 번씩은 다 배웠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일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행심위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행심위가 있죠. 일반 행정심판위원회는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한번 적어줄게요. 시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시도행심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근상급기관에 설치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조문에 보면 그리고 같은 행정청 내에 있는 국회나 이런 데는 그 자체 안에 행정심판기관이 있거든요. 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이렇게 시도지사 소속으로 또는 집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이게 나중에 뒤에서 나올 거예요. 검사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어디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되느냐 그게 있고 또는 같은 행정청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국가가 있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 소속이죠. 따라서 중앙행심위는 국가 소속이란 말이에요. 광역자치단체 시도가 있는데 시도에서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행심위가 있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 뭐 이런 것들은 기록할 때 한 번씩은 배웠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보세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예를 들어서 장관이 처분했는데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처분청과 처분청이 만약에 장관이야? 행심위가 방금처럼 장관일 때는 동일 법주체 소속일 때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불복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같은 행정부 내에 있고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이 통일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기속력에 종속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야. 서울시장이
또는 도지사가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심판을 얘가 맡아버려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처분 또는 여기 관악구청장이 무슨 처분을 한다. 그러면 어디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돼요? 서울시장 소속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다 제기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내에서 서울시의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 애들이 처분을 하면 같은 서울시 내에서 하니까 그때는 동일한 법주체의 소속인데 지금 여기처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은 이 시군 구가 속해 있는 시도의 도지사 소속의 시도 행정심판에 의해서 하니까 이때는 처분청과 행심위원회가 별개의 법주체 소속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봐도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보세요. 구청장이 만약에 자치사무, 고유사무에 관해서 만약에 거부 처분을 했어요. 우리 관악구의 현실을 비춰봤을 때는 이런 거주거가 해주면 안 돼.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담당하는 거야? 서울시 행심위에서 담당해버린단 말이야. 서울시 행심위에서 담당해서 행정심판에서는 처분 제기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처분 제기를 해버려 그냥. 처분 제기라는 건 재결의 형태로 처분을 발령하는 거거든. 그럼 이쪽에서 말이 안 되잖아. 야, 관악구 현실에서 이게 안 되는데 니네가 처분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입법론으로 지금 이건 다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논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면 얘만 딱 쓰면 돼요. 얘만. 판례만. 행정청은 인용제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어. 왜? 인용제기에 대해서 뭐가 발생하니까? 기속령.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부정. 뭐 대통령심리도 기억 안 나면 기속령만 기억해. 그런데 만약에 이 시험 문제가 되면 분명히 유력설에서 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쪽은 지금 입법론을 제기해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 이 견해를 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야. 처분청과 행심위가 별개의 법주처의 소속. 그리고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 이때는 예외를 인정하자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 그러면 이 시험 낸 출제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죠. 내 견해를 얘가 아는구나. 키워드 세 단어. 자, 행정청의 인용제기에 대한 불복 가능성. 키워드 세 단어 뭐예요? 기속력 때문에 부정. 근데 유력설에는 별개 법주체 소속. 플러스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 이때만 예외를 인정하자. 무조건 다 인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세 단어만 기억하면 되겠네. 기속력을 강조하면 부정. 그리고 처분청 행심위가 별개 법주체 소속이고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이면 예외를 인정하자는 유력설이 있다. 이 세 단어 기억합니다. 자, 녹음 버튼을 저번에 한번 못 눌러가지고 녹음을 따로 했던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자꾸 이게 검사하게 되네요. 자, 34번입니다. 34번 문제 판결의 효력 옳은 체크합니다. 자, 기업번도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기업번 한번 별표 쳐볼까요? 정보공개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행정소송규칙 11조에도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속력이 시험 본 지 조금 지나서 기속력 보통 3년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하는 거니까 기속력까지 엮이면 얘가 돼요. 여기서 핵심 뭐냐? 두 번째 줄 구조이랑 형합 배치입니다. 구조이랑 각국의 비공개 사유는 다 줄 빼고 기사동 X.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동일성 없어. 따라서 초추변 안 되고 기속력의 객관적 한계도 일탈된다. 이것만 기억합니다. 기사동 X. 그러면 그 다음 체크해 볼게요. 5호 체크. 5급 공채 시험 업무에 관한 사안이고 7호. 변경하라 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체크. 처분사유 변경도 형량 배치입니다. 처추변은 왜 안 됐어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 행정청의 패소. 형한 배치고 속으면 안 돼요. 원고 패소인데 행정청의 패소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돼. 행정청의 패소니까 옆에다가 인용 판결. 결국 취소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죠.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기속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 줄 봅니다. 해당 행정청은 변경하려는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재차 체크, 정공개 거부 체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으면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를 넘어버렸죠. 따라서 기속력이 안 미치는 겁니다. 이거는 시험에 그대로 내도 되겠네. 기업번호 별표 치고. 다음 니은 말입니다.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판결 확정. 체크.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계법령이 개정됐으면 개정법은 처분 시 이후의 사정이니까 기속력 미치지 않는다. 옆에다 시적관계 니은번. 기속력의 시적관계를 일탈했으니까 두 번째 줄.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다시 거부하더라도 마지막 제줄. 기속력이 위반되지 않는다. 자, 디귿번호 별표 치고. 이게 올해 590제에 출제가 된 거죠? 작년에 우리 기출이었어요, 이게. 변호사 시험 작년 기출입니다.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기각 판결 확정 체크하고,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줄 빼고 기속력 X.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청을 구속하지 않아요. 내려가서 따라서 처분청은 스스로
철회, 취소할 수 있다. 뭘 이유로? 줄 빼고 부당을 이유로. 왜요? 기각 판결은 줄 빼고 처분은 적법.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죠. 기각 판결은 처분이 적법입니다. 그런데 적법하나 부당하다. 양립 가능해. 부당은 적법이니까. 따라서 법원은 부당까지 심리하지 않았어요. 기파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을 이유로 취소 처리할 수 있다. 이게 작년 우리 시험 사례 문제였어요. 사례의 답이었고 나중에 보면요. 이 1차 시험 문제 모고가 2차 때 또 나와. 그때는 사례형으로. 늘1번입니다. 간접관계는 이행기간 경과 후라도 이행하면 더 이상 추심할 수 없다. 이거는 많이 했던 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35번. 부작위 위법 확인, 옳은, 체크합니다. 부작위는 시험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자, 기업법은 부작위도 거부 처분과 마찬가지로 신청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 권리, 아니, 즉 신청권이 없으면 부작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부적법, 거부 처분과 동일하다. 신청권이 없으면, 권리가 없으면 거부도 아니고 부작위도 아닌 겁니다. 니은번은 많이 나왔죠. 니은, 니을 정도 체크합니다. 니은, 니을. 자, 니은번은 형사사건, 무죄 선고. 검사의 압수물 환부 신청에 대해서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 신청, 이건 형수법으로 그냥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행정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체크합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압수물 환부 신청의 형하 벤치입니다. 얘는 형수법에 의해서 이미 다 규정되어 있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부작위는 줄 빼고. 자, 답은 간단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논리는 이래요. 여기 보세요.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청은요. 처분의 신청이야. 처분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사 형사에서 부작위하고 항고소송의 부작위는 개념이 다르다고 했어요. 민사 형사는 자기 의무가 있는 자가 자기 의무를 불행하면 부작위인데 항고소송의 부작위는 처분을 신청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민사형사의 부작위는 개념이 완전 달라. 왜? 여기는 처분을 신청해야 돼. 그런데 처분이라는 건 행정청이 그 내용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청의 결정으로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이 발생해야 되는데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수법에 의해서 환부해야 될 의무가 법 규정에서 이미 있단 말이야. 행정청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따라서 이런 환부 여부의 결정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을 신청하는 신청어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럼 부작위 자체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야. 논리가 이렇게 연결돼. 이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거다. 행정청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처분도 아니야. 그래서 처분의 신청 자체도 없어. 그러므로 부작위도 안 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니은번호 별표 하나 치고.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뭘로 해야 돼요? 화살표. 민사소송. 소유권 반환 청구하면 돼요.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나한테 법률 규정에서 이미 나한테 소유권 복귀됐단 말이야. 그러면 방해배제 청구를 하든 반환 청구를 통해서 민사로 그냥 반환 청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항고소송으로 가는 게 아닌 거죠. 자, 디귿번입니다. 당사실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내려가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실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응답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야기된 부작위는 해소가 된 거죠. 거부가 나와버리면 부작위는 해소가 돼버립니다. 그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소변경을 해야 되는데 소변경을 통해서 나중에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늘 1번을 체크합니다. 행정심판은 정신 절차를 거치는 후 슬래시 부작위 위법 확인 전심 절차를 거친 후 부작위에 체크합니다. 부작위에 관한 전심 절차는 뭐가 있어요? 줄 빼고 의무행 심판밖에 없죠. 거부 처분이면 취소 심판, 의무행 심판이 가능하지만 부작위는 의무행 심판만 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지문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보세요.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했으면 재결서 정본 송달시로부터 90일 내 재결서 정본 송달시로부터 90일 내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심판을 거쳤으면 재소기한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심판을 거치지 않아서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있은 날 이 재소기한 자체가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안 거치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 제기할 때는 재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부작위 상태만 있으면 계속 할 수 있어. 근데 심판을 거치면 재결서 정본 송달시로부터 90일로 확 줄어버려. 그래서 학자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거치면 오히려 재소기관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잖아. 그래서 학자들이 비판하니까 시험에서 자꾸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요,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건 뭐냐면, 전심 절차를 거친 후, 이게 바로 전심 절차라는 게 행정심판, 즉 의무형 심판을 거쳤다는 게 숨어 있어. 그럼 마지막으로 가서 재소기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틀렸네요. 전심 절차를 거치면 재소기간 적용된다. 기억하시고 36번입니다. A 국립대학 교수, 교육공무원이죠. 총장을 파면 처분, 가장 강력하게 나오네요. 파면이 나오면 나중에 퇴직연금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니을 번을 체크하고 별표 쳐놓습니다. 니을은 제가 공식을 한번 가르쳐드렸어요. 공식이 뭡니까? 청구기간을 지나 형합해. 그럼 네가 잘못했잖아. 더 이상 못하다. 끝. 제일 마지막에 재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그럼 무조건 틀렸다고 했어요. 불가정력 발생 후 잘못된 안내에 따라서 불러 다 필요 없어. 불가정력 발생에 책임이 있으니까 너는 더 이상 다투면 안 돼. 이렇게 맞추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유사한 문제가 노무사 시험에서 사례로 나온 적이 있어. 불가정력 발생 후 행정청이 잘못된 안내에 따라서 심판을 제기했다가 재결서 정보 송달을 받고 나서 그날로부터 90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청구기간을 지나. 그럼 끝. 너는 못 다퉈. 재소기간 준수 안 된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고 기업번호 그냥 가볍게 볼까요? 국립교원이니까 교원 소청이 필요적 행정심판 전취주의죠. 교원 소청 밑에 거쳐야 하나. 맞죠? 근데 의리, 즉 총장을 처분권자가 갑에게 거칠 필요 없다. 잘못 알린. 그러면 행정소보 18조 사망으로 가는 거지. 그럴 때는 심판을 안 거치고 취소를 제기해도 된다. 즉 예외 18조 사망 내용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다음 니은번입니다. 니은번도 체크 한번 해볼까요? 소청을 청구했더니 소청 감봉 3월 변경 체크합니다. 유리한 변경이죠. 그럼 소의 대상은 뭐예요? 남은 원처분. 다음 뒷번호 가볍게 봅니다. 소청심사에서 두 번째 줄 인용결정 옆에 기속력. 기속력은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까지 미친다. 당연한 내용을 써놨어요. 니은만 제대로 보시고 니은번은 대상적기에서 많이 물어본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7번. 자, 행정소위 안에서 올바르게 조합한 것인데 디귿 니을 체크합니다. 디귿 니을. 디귿은 올해 우리 시험 문제였고 니을번도 체크해 줘야겠습니다. 자, 기업번부터 볼게요. 기업번은 두 단어만 체크하면 돼요. 부가가치세, 당사자 소송.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이것도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부당이득 X. 부당이득이었으면 민사로 갔겠지. 부당이득이 아니라 환급해줄 공법상 의무에 불과하니까 당사자 소송이야. 객관식에서는 부가가치 나오면 당사자 소송 볼 것도 없어요. 니은번은 우리 시험에서 2회 때 올해 이렇게 물어봤네요.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제기했다면 소변경하면 되죠.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음 디귿번 보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우선 공단의 급여지급 신청 체크. 공단의 급여 지급 결정. 이게 처분이죠. 공단의 급여 지급 결정 옆에다 처분. 얘는 처분인데 거부하면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돼요.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면 연금 대상자로서 달마다 이제 발생하는 것은 공법에 의해서 발생해요. 따라서 그 옆에 급여 결정 없이, 급여 결정 없으면 구체적 지위가 발생하지 않아 당사자 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다퉈야 돼? 급여 지급 신청했다가 결정이 안 나와 거부했어. 그러면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되는 거야. 급여 결정 신청 없이, 결정 없이 곧바로 민사나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 니을번 과세처분 이유 체크. 조세부가 근거법령의 두 번째 줄 위헌결정 체크. 근데 과세처분은 제소기간 이미 경과했대요. 제소기간 이미 경과 체크. 그러면 제소기간이 두고되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헌결정의 수급표도 사실 안 미치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위헌결정 이후에 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한 마지막 제줄 체납처분. 당연무효죠. 이게 아직 우리 시험에서 사례로 안 나왔어. 그래서 무효사유 물어볼 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크합니다. 어쨌든 위헌결정 이후에 이런 체납처분, 즉 집행으로 나가면 당연무효다. 38번입니다. 옳은. 공문에 관해서 옳은. 강도로 넘어갔네요. 기억, 니은, 니을 체크합니다. 기업번은 이미 사례로 기출됐고 우리 시험은 사례형 객관식도 나왔어요. 도로조명, 특별사용, 특허죠. 특허. 특허기 때문에 재량인데
그 재량이 세 번째 줄. 조명 목적이 필요한 한도 체크, 제한 체크. 필요한 한도로 제한돼야 돼요. 다음 니은번. 사례에서는 사라졌는데 객관식에서 계속 나오네. 공문의 인접 주민 체크하고. 고양된 일반 사용은 판례에 따르면 실제 사용하고 있었어야 돼. 세 번째 줄.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X. 틀렸어요. 다음. 디귿번. 행정지에서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공용폐지가 돼서 묵시적 공용폐지가 돼서 일반 재산이 돼야 됩니다. 거기 묵시적 체크합니다. 공용폐지 묵시적. 네 번째 줄 참 많이 나온다. 이것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거기에다만 체크하세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공용폐지 의사표시 인정할 수 없어요. 사용 밑에다가 점유 형태 소멸. 사용되고 있지 않다. 관리청이 점유를 상실했다. 또는 형태가 소멸했다. 이것만으로는 묵시적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를 추단할 수 없어. 다음, 일본은 별표 치고요. 사용 수익어가 없이 세 번째 줄 무단점유죠. 그런데 그 다음 반드시 그 사용이 독점적 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며 점유 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 이용에 제공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왜 별표 쳤을까요? 줄 빼고. 강론에서 A급으로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공물의 특별 사용과 일반 사용의 병종 가능성. 병종 가능하던 그 판례야.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의 병종 가능성. 판례는 긍정. 답안지에 꼭 써야 될 키워드. 주된 용도와 기능. 주된 용도와 기능이 일반 사용이면 특별 사용은 부정됩니다. 근데 주된 용도와 기능이 특별 사용이면 그때 일반 사용과 병존되는 거예요. 그때. 자, 다음 39번 기억번 별표. 이것 때문에 헷갈렸겠네. 공무원에 대한 직위 해제는 징계에 준하는 성격 X입니다. 우리 판례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직위 해제는 징계와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있어요. 찾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옆에다 2032 5945 직위 해제는 징계와 다르다. 징벌적 제재의 성격이 있는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에요. 다음 두 번째 줄도요. 직위해제와 해임처벌은 병가할 수 없다. 이게 어떤 의도인지 약간은 좀 불분명하게 썼는데 아우를 병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그건 당연히 안 되겠지. 왜냐면 직위해제는 신분 보유, 해임처벌은 신분 소멸. 당연히 양립 가능성은 없죠. 다만 이 병가가 만약에 직위해제에 따라 해임처분도 더불어 할 수는 없다. 그건 또 틀려. 직위해제 이후에 해임처분 하더라도 줄 빼고 일사부재리 X. 이중처벌 아니라고 했어요. 동시에는 할 수 없지. 양립 불가능하니까. 동시에는 할 수 없지만 얘를 순차적으로 했을 때 이중처벌은 아니에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도 않아. 틀린 지문인 이유는 직위해제는 징계에 준하는 성격. 판례는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 다음 니은번은 임용결격. 절대적 무효죠. 임용결격, 절대적 무효. 중간에 있는 말 다 필요 없어. 디귿번은 당연퇴직. 왜 당연퇴직돼요? 법에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처분이 될 수 없는 거야. 법에서 정한 사유가 해당되면 그냥 당연히 퇴직돼버려요. 행정청이 결정해야 처분이거든. 그게 아니다. 니은번은 공식이네요. 고충심사. 그냥 고충을 들어줬을 뿐이야. 종국적인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죠. 처분이 아니다. 40번. 강론이 여러분이 약하죠. 자, 지방자치의 자치사무. 자치사무는 자치권부장으로 해서 법령 위반의 하나입니다. 현저히 부당해서 X. 이런 거 안 돼. 자치사무는 법령이 하나는 거지. 올해 우리 시험에 나왔던 188조 얘기한 거야. 올해 사례에서 나왔어. 188조. 188조 5항입니다. 5항. 법령 위반의 하나다. 이렇게 돼 있지. 니은번. 189조입니다. 이건 그냥 조문을 그대로 써줬어요. 다음 디귿번은 세 단어씩 합니다. 첫 번째 줄에 자치사무. 자치사무 감사하려면 세 번째 줄. 법령 위반. 확인하여야 돼요. 법령 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럼 틀려. 적발하기 위하여. 틀려. 확인된 다음에 감사해야 돼. 왜? 자치권부장을 위해서. 1번은 조문 그대로 썼으니까 패스합니다. 다음 2차입니다. 21번부터입니다. 핸드폰.
오히려 1차가 중요한 게 맞네. 어려운 지문도 좀 있고. 자, 강학상 허가 옳은 체크합니다. 강학상이란 말이 붙을 때 허가하고 안 붙을 때 허가는 다른 거예요. 혼합적 허가처럼 특허를 포함하는 허가 개념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강학상이라는 말이 붙을 때만 허가. 그러면 반사적이기 불가하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기업권은 한의사 면허, 강학상 허가, 그럼 반사적이. 거기 제일 끝에 사실상 이익이라는 말이 반사적 이익이란 말이죠. 강학상 허가로 누리는 영업상 이익은 간사경, 간접적, 사실적,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니은번 별표, 디귿번 별표. 디귿번은 답안지에 써야 되니까 별표한 거고. 미음번도 체크합니다. 니은, 디귿, 미음. 니은은요, 옆에다 기출, 타시험 기출됐어. 그리고 이건 중요해요. 최근 판례 중에 하나니까. 건축 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항상 예인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더라도 내려가서 법령의 제한사유, 유예사유로 거부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돼. 중대한 공익상 필요도 없는데 법에서 정한 유예사유로 강학상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왜 그래요? 강학상 허가 위에다 적어보세요. 강학상 허가는 기본권을 회복하는 거거든. 기본권 회복을 위해서 모든 국가 권력은 기본권에 기속돼야 돼.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주면 반드시 회복시켜줘야 돼요. 다만 공법의 우월성이, 공익이 우월성이 있으니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가 있는 거야. 극히 예외인 거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만. 없으면 안 돼. 다음 디귿번입니다. 국토기획법상 토지행절 변경 체크하고 이게 개발행위 허가라는 건 알아야죠. 토지행절 변경이 개발행위 허가야. 개발행위 허가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다른 말로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죠. 재량이다. 이건 답안지에 쓸만한 내용이니까 알아둬야 돼. 네, 1번도 중요하죠. 옆에다가 집중효, 의제범위지. 자, 봅니다. 건축시공은 자기환결적 신고에 해당되는 바, 슬래시. 여러분, 객관식 풀 때는 쉼표가 있으면 잘라서 앞뒤를 봐야 돼요. 앞이 맞고 뒤가 틀리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일반적 건축신고는 자완, 맞습니다. 국토기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옆에다가 수류. 얘는 수류를 요하는 신고죠. 따라서 의제와 관련해서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못 갖췄다면 건축신고, 수리 거부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잖아. 없다, X. 왜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말은 실체 요건을 못 갖췄을 때죠. 옆에서 줄 빼고 실체 집중 부정. 실체 집중은 부정되기 때문에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의 실체 요건을 검토해야 되고 검토했더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말은 실체 요건을 못 갖췄다는 거죠. 특히 58조 1항 4호입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세요. 58조 1항 4호. 자, 이거는 특혜급이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여기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이 사건 신고의 법적 성질. 의제되는 건축신고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면 돼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데 포섭할 때 나중에는요. 건축신고는 건축법 14조 1항 2호는 얘는 형식적 요건밖에 없어. 신고 요건은 형식적 요건밖에 없는데 개발행위 허가 국토계획법 58조 1항 4호 주변 환경과의 조합. 뭐가 있다? 실질적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가지고 있는 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첫 번째 판례에서 얘가 문제가 됐고 두 번째는 답안지에다가 묻지 않아도 가볍게 써주면 좋겠어요. 개발행위 허가의 성질. 법적 성질 두 가지를 쓰는데 우리 판례는 재량으로 보고 있다. 금지 요건 등이 있어가지고 불확정 개념, 금지 요소들이 있어서 재량 요소가 있다고 했고 이거 두 개 기억하고 마지막 3번. 의제 범위를 시험에 낸단 말이죠. 특히 실체 집중. 부정.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못 갖췄으면,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을 못 갖추면 건축 신고 거부할 수 있다. 달력하. 실제 판례에서는 이 두 가지가 문제됐어요. 이거 두 가지. 근데 개발행위 허가의 법적 성질을 워낙 많이 물어보니까
완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미음번은요.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예적 허가 재량 세 단어 체크하고 예적 허가, 예적 승인이라고도 부르죠. 마지막 두 가지도 적어보세요. 개발제한 구역 내뿐만 아니라 학교위생 점거 구역 내 허가, 카지노 허가 그 두 가지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죠. 위생 정화구역 내 허가까지 들어가십니다. 다음 22번입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은 늘1번이죠. 늘1번은 별표 2개 치고 디귿은 워낙 많이 나왔고 니은은 그냥 공식이고 자 기업번부터 봅니다. 위법한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러면 더 이상 다툴 일이 없겠죠. 처분을 다툴 수익은 없는 것이고 자 심표 나왔으니까 자릅니다. 수익은 없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슬래시 앞에 심표에서 앞에는 맞아요. 대집행이 완료되면 더 이상 다툴 수익이 없는 거죠. 다만 위법한 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손해배상 불가능 X. 이때는 900밖에 안 남는 거예요. 손해배상, 즉 국가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번은 틀렸어요. 자, 시험 마지막이니까 공식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공식. 대집행 같은 권사, 개시, 종료, 개시 전, 개시 후 종료 전, 종료 후. 종료 전에는 예방적 금지 소송이 문제가 되고 판례 따르면 안 된다. 다음, 개시됐는데 종료가 되지 않으면 권사의 처분성 인정되고 소의 이익 있고 세 번째, 종료가 됐으면 소의 이익이 없다. 그래서 각하. 그래서 국가배상밖에 안 남는다. 권리구제수단은 국가배상. 지금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공식이야 이것도. 자, 그리고 권력적 사실행위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뭐뭐 있어요? A급. 권사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직시간제 지금 A급으로 찍히고 있어요. 철거도 있고 압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세무조사, 강제조사도 있고 다른 말로 강제조사. 그리고 명당공표라는 학자들은 공표, 즉 공개. 물론 판례는 공개 결정 자체가 처분이라고 하지만 학자들은 명당공표를 권사로 많이 이론 구성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거의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직시간계와 압류. 명당공표는 그냥 판례 자체를 그대로 써줬어요. A급으로. 세무조사는 이미 2번 나왔고 우리 시험에서. 자, 사진 찍어도 되니까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니은번은 그냥 공식이네요. 취소사유 불가하면 공식이에요. 취소사유면 부당이득 X. 왜? 취소사유면 공정유예에서 유효하니까 민법 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원인이 있는 거죠. 하자는 있지만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부당이득 인용할 수 없다. 맞는 질문. 디귿법도 공식 연령 미달자 무죄.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무면허운전자에 해당 틀렸네요. 연령 미달자 나오면 무죄. 왜요? 면허는 취소 사유에 불과해요. 형사법원이 선결적으로 면허 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효력변이 안 되기 때문에 무죄예요. 늘1번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늘1번은요. 사실상 효력변이라고 했지. 형사법원이 체크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체크. 두 번째 줄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된 원인 체크. 교통사고에 관해서 세 번째 줄 범죄 사실이 증명이 없어 증명 없는 음주운전했는데 증명이 안 됐어요. 밑에 무죄 판결 된 경우에는 슬래시 그 취소 처분 체크합니다. 면허 취소 처분 얘기하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로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없다. 체크.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리게 많이 낼 거야. 별표 치고 밑에다가 형사법원 사실상 효력 부인. 사실상 그 취소 처분의 효력을 부인해서 무죄로 지금 나온 거거든. 다음 23번입니다. 23번은 별표 치세요. 자, 사례형 객관식으로 문제를 잘 냈는데 사례 번호도 한번 적어볼게요. 2016도 45028. 이건 상당히 좋네요. 문제가 다 알아둬야겠어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갑이 A행정처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발급받은 이유 체크합니다. 각각 A행정처는 법인 택시 수를 감차하기로 합의했대요. 감차하기로 하고 갑이를 위반하면 A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감차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자, 감차 체크. 차량 수를 줄이는 거죠. 위반하면 감차 명령. 하명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합의서를 체결했어. 합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런데 합의에서는 합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보니까 감차하고 위반하면 감차 명령, 하명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합의야. 줄 빼고 얘를 부관으로 본 거야. 그러면 처분 이후에 합의를 했으니까 사후 부관이죠, 지금. 특히나 부담으로 봐야 될 거야. 어쨌든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갑이 감차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애행영청 직권으로 감차 명령을 합니다. 감차 명령. 자, 이게 만약에 사례 문제로 나온다면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감차 명령의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건 이미 기출이 한번 됐어요. 먼저 처분 개념 쓰고 그 다음에 이 사건 합의서의 법적 성질을 검토해 줘야 돼.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사후부관이 되는 거예요. 사후부관. 사후부관은 행정기본법 17조에 있죠. 17조 3항에 있단 말이에요. 3항에. 17조. 그래서 결국 사후부관으로 가요. 사후부관. 근데 17조 3항에 보면은 여기에서 1호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2호 당사자가 동의했을 때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가 동의했을 텐데 판례가 이걸 다 검토해 주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사례나 기록으로 나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5조 1항 38호에 있어요. 38호에 있는데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리고 4조에도 있습니다. 4조 3항에 보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말이 있거든. 조문을 좀 찾긴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사후 부관이라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선 조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조 3항 85조 1항 38호 뒤에 딱 보면은 이런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 자, 지문을 다 체크합니다. 기억번, 니을번에 별표 치세요. 자, 가까이 행정청 사이의 합의는 합의 체크, 공법상 계약 체크. 이게 원심의 판단이었는데 이게 파기환송된 거야. 그래서 유명한 판결이죠. 공법상 계약 X, 공법상 계약이 아니다. 원심은 공법상 계약으로 봤지만 판례는 부관으로 봤다. 니은번, 합의는 부관 체크. 여기까지는 맞아요. 해당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사업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만 X. 사후부관도 되잖아. 밑에 사후부관 허용되지 아니 틀렸네요. 행정규법 17조 3항에 입법화 됐어요.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동의 등을 하면 붙일 수 있는 거지. 다음 디귿번 감차명령 처분이에요. 공법상 계약 불이행. 여기서부터 벌써 틀렸어.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고. 마지막 항고소로 다툴 수 없다? 항고소로 다툴 수 있어요. 마지막 니을번만 체크합니다.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세요. 직권 감차명령 처분에 부과된 부관의 불이행 체크. 제재처분 그러므로 항고소송 체크합니다. 다음 24번입니다. 도로 조명 허가 체크하고 2번 별표 5번 별표. 자, 이걸 누가 나한테 질문했었는데 거기 도로관리청 형합 배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조명을 하면서 필요 없는 부분 체크. 마지막 제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직권 취소. 물론 재량행위의 법원의 일부 취소 판결이 안 되지만 처분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필요 없는 부분 직권으로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체크하고 나머지 지문도 다 읽어는 봐야 돼요. 1번은 도로조명 허가는 특허다. 도로조명 특허 두 단어만 체크하고 2번은 별표 치고 3번은 두 번째 줄 소급적으로 직권 취소하면 필요 없는 부분을 직권 취소하면 점용료 반환하여야 체크. 반환하는 방법은 새로 산정해서 새롭게 부가처분하든지 감액 통지를 하든지. 4번입니다. 점용료 취소 사유 하자 보완 새로운 부가처분. 새로운 부가처분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부가처분은 치유는 아니라고 했죠. 옆에다 줄 빼고 치유 X 소재기 후에도 가능. 소재기 이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거예요, 지금. 5번 보면 하자 치유는 원칙적으로 소재기 전에만 가능하고 소재기 이후에는 안 되잖아요. 점용료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행위 제기된 이후에는 유효하게 성립된 도로조명 허가 중 하자에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감행 점용료를
감액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감액 처분, 감액하는 변경 처분, 줄 빼고 일부 취소. 화살표 치유 X. 치유는 입동과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하자를 없게 만들어주는 거지. 얘는 아예 소멸시켜버리는 거지. 필요 없는 부분을. 따라서 감액 변경 처분은 일부 취소다. 치유가 아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체크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25번까지 할게요. 오늘은. 내일 아침에 합니다. 꼭 나오세요. 자, 25번. 갑과 을은 설계 판매업 중 일반 판매업을 양도하는 계약. 양도 계약 체크하고 여기도 별표 칩니다. 지휘승계 우리 시험에서 A급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지휘승계가 정식으로 안 나왔어. 사전 통지로는 한번 나오긴 했는데. 변경신고 체크합니다. 자, 10조 형합 배치고 등록 등. 그런데 신고하여야. 신고로 되어 있네요. 신고하여야 체크하고. 사망의 별표 치세요. 사례 등 기록으로 나오면 10조 사망을 꼭 찾아야 돼. 거기 보면 두 번째 줄.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수리 통지 규정이에요, 지금. 이것이 화살표,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수리 의무 규정, 통지 및 간주 규정. 이 있으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는 거예요. 다음. 11조. 제재처분 효과 있음계 체크. 지가 승계되면 체크. 세 번째 줄. 사업정지 처분의 효과. 내려가서 승계된다. 체크합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갑을의 영업양도 계약이 무효면, 계약이 무효면 신고 자체에 대상이 없는 걸로 봐요. 그러면 신고도 무효, 수리도 무효. 영업양도가 무효면 신고도 무효, 수리도 무효. 2번. 갑의 지휘 승계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란 말인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요하지 않는 LX. 답은 여기서 나왔네, 그냥. 지휘승고에서 양도인은 자신의 지위가 소멸하니까 사전통지 해줘야 된다. 사전통지. 이게 우리 시험의 사례로 나온 거죠. 4번은 처음 나온 지문이니까 잘 보세요. 갑과 을의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지휘승계 시공을 하기 전에 갑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으면 양수인은 갑자기 자기가 받을 권리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법률상이 원고적격 인정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률상이 인정. 옆에다 원고적격. 양수인은요, 영업양도를 통해서 지승계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봐서 판례가. 따라서 양도인에게 허가 취소 처분이 나오면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그리고 5번은 제재처분 효과 있음계 그대로 써놨네요. 을이 석유 판매업자의 지를 승계한 경우에도 갑이 이전에 유법행위를 했다면 이를 이유로 을에게 사업정지 할 수 있다. 이게 사례로 나올 수 있다고. 옆에다가 제재사유의 승계. 제재사유의 승계 긍정. 판례는 긍정하고 있죠. 왜 긍정되느냐? 사업정지 밑에다 적어볼까요? 이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대물적 처분이야. 대물적 처분이기 때문에 줄 빼고 선악 불문하고 승계 긍정. 사업정지는 사업에 관한 정지이기 때문에 대인적이지 않고 대물적 처분이에요. 대물적 처분은 선악 불문하고 승계가 돼버려요. 인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만 더 적어봅니다. 영업양도가 됐는데 아직 지휘승계는 안 됐어. 자, 보세요. 영업양도는 됐어. 근데 아직 지휘승계는 안 됐어. 그러면 여전히 양도인이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법적 지위, 즉 법적 책임자야. 그런데 양도인이요, 양수인에게 사실상 영업을 허락했어. 네가 해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지승계하면 되니까. 사실상 영업을 허락했는데 양수인이 위반행위를 한 거야. 이때 제재 처분에 상대방은 누구냐? 위반행위자가 아니라 법적 책임자다. 이거 많이 나왔죠. 법적 책임자 양도인이 된다. 여전히. 이거 하나가 지금 빠져있네. 이것까지만 넣으면 지금 웬만하면 다 나왔어. 지금 원고적격도 나왔죠. 원고적격. 원고적격까지 알아두세요. 지휘승계는 지금 타 시험에서는 다 나왔어.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만 지금 안 나왔어. 그래서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타 시험에서는 다 나온 쟁점이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지휘승계에 관해서 많이 물어보지는 않고 지휘승계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것도 알아두시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사전통지만 예전에 나왔어요. 3회 때인가요? 사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날 합니다. 26번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특히 26번 이거는 내일은 여러분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 좀 많아. 지금 보니까 사례로 나올 만한 것들도 많고 문제를 잘 냈어 보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이팅 합시다. 정말 다 왔어 이제.
그리고 우리 지금 하는 거에서 시험에서 걸리는 거 정말 많을 거예요. 왜냐면 중요한 것들이 많이 건드려지고 있으니까. 자, 힘내세요. 화이팅 합시다.